그렇다면은 이 직접 금융인 회사채 같은 경우에 그 위험한 회사채도 있잖아요. 네. 네, 예. 지금은 뭐 금융권에서도 발행하고 뭐 회사에서도 발행하니까 크게 위험이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사채도 다 네. 좋은 회사채는 아니니까 그렇죠. 이해계인즉슨 좋은 네.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네. 옥석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신용 등급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신용 등급이라 하면 결국 기업들의 재무 실적을 바탕으로 성적표를 매겨서 그거를 이제 높은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제 등급을 구분을 해서 순차적으로 구분을 한 거거든요. 신용 등급이 좋으면은 뭐 트리플 A부터 아니면 이제 뭐 싱글 B까지 이렇게 서열이 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뭐 이제 상식적으로 많이 아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 뭐 신용 등급과 관련해서는 좀 저희가 이해를 하셔야 할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무보증으로 발행하는 회사채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담보나 보증 조건이 없이 나 스스로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발행하는 거. 그래서 그게 신뢰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예, 그래서 예, 신뢰가 중요한 게 무보증 채권에 대한 그 신용 등급이 이제 가장 그 출발선이에요. 그래서 신용평가에서 신용 등급을 매길 때는 사실은 회사에 대한 등급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회사가 뭐 특정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 채권의 등급은 그 회사의 등급하고 이제 같게 되는 거죠. 예. 이제 무보증 채권의 경우에. 근데 회사의 등급하고 그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게 어떤 예. 경우에 발생을 하냐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 채권을 발행할 때 제3자가 나보다 신용이 좋은 뭐 계열사가 지급 보증을 해준다든가 내 채권에다가 예, 보증을 해주는 보증을 써주는 그러면, 예. 그죠? 아니면은 내가 좀 뭐 뭔가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그 채권의 조건에 담보가 있을 경우에 네. 아무래도 더 안전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용평가사에서 나의 이제 기업의 신용도, 기업 자체의 신용도에다가 그거만큼을 더 감안을 해서 등급을 좀 더 높여줍니다. 예. 그래서 같은 회사지만 다른 등급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나 자체 이제 그 자체 신용도 자체는 예를 들면 뭐 A급인데 등급이 그거보다도 더 낮게 이제 등급이 매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는 이제 금융사들이 보통 그 일반 그 선순위 채권 말고 일단 후순위 채권이라든가 사전적 의미는 후순위 채권은 선순위 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이제 더 뒤로 밀린다는 의미거든요. 후순위입니다. 예, 후순위. 예, 예. 그러니까 유사시에 내가 이제 회사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채권을 만약에 이제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먼저 선순위 채권자한테 뭔가 자녀 재산을 먼저 배분을 해주고 남는 게 있으면 후순위 채권자가 그거를 이제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후순위 말고 더 후순위보다도 더 순위가 밀리는 게 후순위인데 그게 보통 최근 말하는 신종자본증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순위 채권보다도 변제 순위가 더 밀리는 대신에 조금 그만큼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좀 금리가 좀 높고 그다음에 발행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하면 그게 자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게 자본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좋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유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구조 계산을 해주는데 도움이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같은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변제 순위가 이제 밀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긴 그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그런 경우에 이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등급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올라 네. 상향될 수도 있고 하향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작년에는 등급이 A였는데 올해 등급이 만약에 하향이 됐어요. 예. B로. 네. 그러면은 작년에도 채권을 발행했고 올해도 채권을 만약에 발행하게 되면 작년에 발행한 채권은 그냥 A 등급이고 예. 올해 발행한 채권은 B 등급이냐 그렇지 그렇게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진짜. 있잖아요. 예, 예.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이제 등급은 회사에 대한 등급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올해 등급이 B로 떨어지면 내가 그동안 발행했던 모든 채권은 B 등급으로 다 이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중요한 사실을 배워갑니다. 예. 그 신용 등급이 중요한 이유는 금리 수준에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회사채를 선택할 때 자신이 감수할 수 있는 위험도나 금리 뭐 조건 이런 것을 맞춰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신용 평가 굉장히 중요하고 같은 기업이지만 신용 등급이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 그 환경적인 부분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또 궁금증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주식과 그리고 채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중간 성격을 갖는 채권도 있다고요? 그게 예. 뭔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금융기관 신종자본증권도 자본으로 인정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채권이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자본의 상환순위가 이제 밀리기 때문에 자기 자본의 주주의 성격의 지위에 가까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위험을 끝까지 이제 이 회사하고 운명을 뭐 최후의 같이 순간 하니까. 주주 전까지 내가 운명을 같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주식 이렇게 채권이지만 약간 주식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용어상으로는 이걸 매자니 채권이라고 뭐 이렇게 부르게 돼요. 매자니. 예. 네. 근데 이 매자니라는 원래의 사전적 의미는 이제 보통 저희가 건물에 커피숍 같은 데 가면은 그 건물의 1층하고 2층 사이에 이제 중간 계단이 있고 어떤 중간층이 있는 그런 건물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중간층을 이제 원래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메자닌이라고 이제 그렇게 그 지칭을 하게 되는 주식과 거죠. 채권의 중간 예, 성격도 중간이니까. 거기에서 차용을 한 거고요. 예, 거기서 차용을 한 거고요. 그 메자닌 금융 상품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뭐 자본을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타인 자본, 자기 자본을 이제 조달하는 거 있어가지고 일반 채권하고 주식 사이에 위치한 중간 형태의 이제 금융 상품을 이제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게 이제 매자닌 채권이고요. 근데 그 종류로 보시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뭐 후순위 채권, 그다음에 신종 자본증권도 그런 매자닌 채권도 되고요. 과거에 이제 뭐 코스닥 기업들이 좀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일반 채권을 발행을 하면 아무래도 관심도가 낮아지니까 그 좀 유인하기 위해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뭐 내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 채권을 가지면 새로 주식을 이제 뭐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든가 그러니까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리고 좀 활용도가 낮긴 합니다만 뭐 특정 주식을 언더라잉으로 해서 나중에 요 채권을 가지고 가면 주식으로 바꿔주는 교환사채 같은 것들이 이제 매자닌 채권의 종류가 되고요. CB나 BW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열악한 기업들이 일반 채권 발행 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역적으로 주로 활용이 되고요. 후순위 채권이나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사들이나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일반 회사채 발행 기업들 중에서도 내가 뭐 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발행을 하는데 이것도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후순위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일단 그 선순위 무담보 채권 자체가 등급이 좀 높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뭐 일반 무보증 채권의 등급이 이 정도 있다면은 후순위나 신종은 그보다 더 낮아지니까 출발점이 어느 정도 높게 있어야지 그렇죠. 예. 등급이 좀 조정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어느 방어력이 있잖아요. 안전마진 네, 같은 거.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주로 네. 등급이 높은 기업들이 주로 발행을 하게 되죠. 네, 여러분 지금 매자닌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후순위 채권, 신종 자본증권,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것들 사실 경제 기사 보면서 종종 보거든요. 근데 네. 이해가 잘 안 되셔서 패스하셨다면 이번에 확실히 배워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